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천연의 미학 크라우드 펀딩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심사위원 소개 올립니다.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재민 교수, 그리고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금기현 사무총장,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잔마 교수,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소개해 올릴 아이템은 저자극 저알러지 반려동물 용품입니다. 쿠나이엔티의 강준배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요. 회사 이름을 조금 더듬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저알러지 반려동물 용품 어떤 것인지 좀 제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품 좀 설명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강아지 반려동물 쪽에서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 이제 그 생각보다 알러지와 관련된 질환들을 매우 많이 앓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그 반려동물 보험협회의 그 조사를 보면 그 진료비 청구 중에 그 1, 2, 3위가 다 피부와 알러지 관련된 질환이고, 실제 현재 국내에서도 그 동물병원에서의 가장 큰 진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명은 하이포닉입니다. 하이포닉은 하이퍼알러제닉이라는 그 영어의 약자인데요. 하이퍼알러제닉은 저알러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통상 애견용품들에서 보시면 하이퍼알러제닉이라고 써 있듯이 이런 용어가 써져 있으면 저알러지성 기능성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기준으로 오가닉 그러면 다 아시듯이, 아시는 분들은 하이퍼알러제닉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기능인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하이퍼닉을 제가 한 2년 정도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진 큰 테마는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저알러지와 저자극이라는 그 기능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한 제품이라기보다는 그 저알러지라는 테마를 만족하는 그 제품의 시리즈와 브랜드가 되자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연구부터 좀 착실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당시에 아예 서울대학교의 그 연구팀을 만나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같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연구를 같이 하고 시제품의 어떤 검증까지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국내산의 이슈였습니다. 지금 해외 제품들이 저희 시장의 한 7,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2kg 기준으로 한 4만 원 정도인데요. 사람의 쌀보다 아마 훨씬 더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 제품들은 이렇게 작은데도 강아지 샴푸인데 25,000원 정도 합니다.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저는 그런 거품을 좀 걷어내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국내산 제품을 갖고 국내 시장에서 선을 보이고, 또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 웅자입니다. 실제 저희 강아지가 웅자가 한 10여 년 정도를 알러지를 앓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런 많은 종기들이 나 있는 건 또 알러지와는 상관없는 종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피부에 저런 것들이 생겨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지난 한 15년 이상 과연 우리 웅자 피부에 닿던 것들은 뭔가를 생각했었을 때, 저는 강아지 샴푸, 또 강아지 귀세정제, 또 향수, 탈취제 같이 강아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흔히 사람들 화장품과 샴푸, 세제에 들어가는 유해 화학 성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유해 의심 화학 성분을 걷어내라는 측면에서 제품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이 샴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유해 의심 화학 성분이라고 불리는 몇십 가지의 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계면활성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보습제라고 흔히 좋게는 얘기하지만 사실 실리콘류라든지 이런 미네랄 오일 같은 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일으키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선적으로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미국의 EWG라는 그 환경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품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성분들의 위험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1에서 10까지 표시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일수록 그 제품이 안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1에서 10가지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돼 있는 1에서 2등급까지의 원료만 가지고서 저희 제품을 만든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을 가지고 피부 자극 테스트를 했고요. 저희는 저자극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실험 자료를 갖고 또 저 자신이 자신 있게 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 샴푸는 필수품이고 강아지 같은 경우 귀를 닦아줍니다. 그래서 귀 세정제라는 제품이 있는데 강아지는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귀 세정제라는 제품으로만 귀를 닦아주게 되는데 저는 역시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됐었고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보시듯이 이렇게 거품이 납니다. 거품이 난다는 얘기는 비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거로 강아지 귀를 닦고 물로 헹궈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강아지 귀 안의 피부는 이 계면활성제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있게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장기간 쌓였을 경우에 피부에 문제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계면활성제 성분을 아예 걷어내서 지금 보시듯이 아마 거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면활성제 세정 성분이 갖는 힘을 편백수, 피톤치드로 많이 알고 계시는 편백 증류수를 활용해서 이 세정력과 항균에 대한 기능을 만족을 시켰고요. 실제 피부 테스트 결과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비자극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좋은 제품이라기보다 또 제가 저희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제품의 진정성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쿠나이엔티의 강 대표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심사위원님들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데 질문 좀 해주시죠. 이 교수님은 저 강아지 기르시죠? 강아지가 제가 알러지 처음 딱 때문에 뵀을 때 어디서 많이 조금 뵌 분 같다 그랬는데 예. 웅자 아빠시네요. 네, 네. 제가 사실 그 프로를 굉장히 열렬한 팬이거든요. 아, 그리고 웅자가 유명하군요. 네, 예. 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봤더니 이제 굉장히 고령인데 정성껏 돌보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많이 키워본 분이 실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 개발을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우선 신뢰감이 가고요. 저희 강아지도 사실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말 돈도 많이 썼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조금 그러다가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제품을 많이 쓰는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좀 더 효과가 더 있다거나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일단 오늘 이렇게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세정제 제품들을 기준으로 보면 세정제 제품들 같은 경우들은 목적 자체가 감기고 씻어내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화장을 하지만 결국 씻어내게 되고 그래서 그 안전 허가 그 기준, 그 원료들의 허가 기준은 일단은 씻겨낸다라는 그 전제 하에 이 뭐 계면활성제가 됐건 방부제들이 됐건 간에 어느 정도 함량까지는 써도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건데요. 강아지 샴푸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우리는 머리만 감지만 아시다시피 강아지는 온몸을 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샴푸를 해서 한 20분 정도를 온몸에 이렇게 샴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그것이 이제 10년, 뭐 5년 막 이렇게 장기간 누적이 됐었을 때는 그 피부의 어떠한 자극들과 그리고 또 알러지 그러다면 작용을 유사 한다고 제품과 생각합니다. 차별성을 네.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사 예. 제품과의 그 핵심 차별성은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아예 기초에서부터 아예 배제를 해버린 거죠. 그럼 기존의 그런 제품들은 지금 저는 시간이 안 되고 있네. 저는 지금 제가 네. 조사한 바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네. 세계 최초라는 게 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저는 사실 개를 안 키우고 개를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이게 네. 실제 우리 대표님처럼 정말 정성 들여서 키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몇 부류는 이런 투자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제 이 정도 이런 굉장히 그 애견에 대한 하이엔드 마켓인데 시장 규모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파악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샴푸 쪽의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의 한 10% 정도 보시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조 원이라고 만약에 잡았을 때 네. 그쪽 시장은 한 2천억대 정도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고가 제품의 시장 규모는 물론 10년 전만 해도 뭐 채 5%가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이제 빠르게 반려 문화가 워낙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도시권을 중심으로는 지금 그 한 20-30% 이상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경쟁품 같은 경우를 봐도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게 이게 저희 제품 용량의 반인데 25,000원이에요.
근데 저희 제품은 제가 지금 목표 소비자가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소비자가 저 제품을 봤었을 때는 기존에 사왔던 제품들과의 가격 경쟁을 했었을 때 이게 아주 고가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고가의 전략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생마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급호감이 가는데요. 여전히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CEO의 경력이나 백그라운드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아까 네. 연구도 직접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저는 2002년에 그 동물농장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하면서 그 반려동물과 그 생활이 방송에 나갔고 또 그거로 인한 많은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반려용품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웅자닷컴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창업을 한번 해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와 같은 그런 대형 거래처에 저희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회사를 잘 키워왔지만 경영권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창업이고 실제 뭐 서울시의 창업 지원을 받고 중진공의 재창업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또 VC에 투자를 받아서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꾸려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 업계에서는 10년 이상 그래도 한 우물을 좀 팠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제가 좀 소비자들한테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품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원료가 다르냐라는 부분에서는 원료만 놓고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금방 이해를 하지만 실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건 사용감입니다. 이걸 썼을 때 만족스러운 샴푸의 느낌이 나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테마가 거품이 잘 날 것. 거품이 잘 나서 목욕을 시키는데 기분이 좋게 씻겨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헹궜을 때 이 강아지 털에 그 윤기가 나는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감 중에서도 그 거품과 헹굼감에 집중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사전 테스트를 했고 또 뭐 제 주변에 이제 직접 사람들한테까지 이 테스트를 했었을 때 기존의 샴푸들 대비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아마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쉬운 방법은 아니군요. 정량적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해보질 않아서 할 수는 있겠죠. 뭐 다 같은 농도 대비 거품이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뭐 사용자의 이런 평에 의해서. 네, 근데 그거보다는 실제 결정지어진다라고 사용자의 평이 볼수 더 있겠습니다. 많은 호감을 줄 거라고 봐서 실제 저희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후기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겟 고객이 네. 동물병원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들인 거예요? 최종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지만 저희가 영업을 해야 되는 대상은 그 용품 전문점의 판매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B2B냐 B2C냐에 따라서 마케팅 방법이 많이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보면 매출액이 2012년도 2억에서 지금 작년에는 13억 7천까지 늘었어요. 네. 근데 아까 시장 규모를 물어보면 거의 한 2천억 정도 시장이 된다는데, 네. 그렇게 치면 대단히 적게 매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 저희가 지금 쿠나이엔테는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요 거래처로는 현재 롯데마트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진 그 유통의 포지션이 아직은 매우 작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2천억이라는 시장은 단위 제품으로 보면 몇천 개의 제품들이 모여서 그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채 10개도 안 되는 제품을 갖고 지금 사업을 지금까지 꾸려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네. 이 타겟 고객이 정확하게 그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네. 치료제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예방제가 아니고 그죠? 이 치료제죠. 아니요. 예방제인가요? 예방제라고도 표현을 하질 않고요. 그냥 일반 샴푸입니다. 사람으로 쳤을 때 일반 샴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알러지만 또 한정을 내버리니까 스스로가 시장을 굉장히 지금 작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타겟 고객들을 점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를 앓는 그 개에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그 반려동물한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이 지금 들어보면 이 알러지 타겟으로 돼버리니까 스스로 이제 시장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보기엔. 네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점은 좀 한번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첨언 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학력에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 못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고.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웅자 오빠 유명하신데 차라리 샴푸 이름을 웅자 오빠라고 하면은 네. 좀 되게 편하게 잘 팔릴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딱 보는 순간 하이폰이 딱 그러니까 뭐 의약품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우리 개한테 맞는 건지 이렇게 뭐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시장 진입 단계에서 좀 더 친숙한 브랜드 사실 웅자 오빠라 그러면 그 웅자를 이렇게 케어하고 치료한 그 정성이 들어간 건강 샴푸인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약간 좀 네이밍도 네네네.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던 사실 부분이기는 네네, 네.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을 갖고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거의 영어로 디자인이 되죠. 예, 그래서 딱 보면서 저는 예. 수입품인 줄 알았거든요. 뒤에 뭐 사용 주의사항 같은 네. 건 다 한글로 절대 먹지 마시오. 애견인들의 어떤 그 소비 패턴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또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더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웅자 오빠 같은 경우 너무 친숙하다 보니 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실제 사실 중저가 브랜드를 저희 웅자 오빠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적이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도 브랜드 이름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은 했었는데 뭐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설명하시는데 조금 충돌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계면 활성제를 안 썼기 때문에 거품이 좀 덜 난다 그러셨는데 사용감 높이기 위해서 거품도 잘 난다 이렇게 쓰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네. 제 애 샴푸는 거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품이 안 나서 제가 머리 감길 때 제 샴푸를 가끔 쓰기도 한단 말이죠. 혹은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듣기에 네네. 뭔가 서로 좀 충돌되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가정적이시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표현을 좀 잘못 드렸는데 하나는 저는 지금 오늘 샴푸라는 제품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귀를 닦는 이 제품 두 가지 설명을 드려서 샴푸 쪽에서의 계면 활성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품이 잘 나는 좋은 계면 활성제를 써야 되지만 이 강아지 귀를 닦는 귀세정제 안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거를 저희는 귀세정제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걸 제거한 것이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제품 두 개를 좀 나눠서 정확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특허 신청이나 뭐 어떤 인증이라든가 받은 게 있나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 특허 개념으로는 좀 들어가기 힘든 제품류라서 조금 그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저희는 기술임치라는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영업 기밀이자 하나의 노하우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 기술임치 정도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상표가 결국 얼마나 이 브랜드가 알려지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상표 등록은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한 300%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님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이게 실제 제가 봐도 이게 좀 하이엔드 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 전략도 되게 유효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유통 단계를 거치는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떤 뭐 경험이나 계획 이런 건 있으신가요? 실제 저는 온라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기존에 저희 제품을 갖고는 올리고 있는데 이 동물 시장이라는 이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추천을 하거나 우리가 약을 살 때도 똑같은 약을 사도 약국 가서 샀을 때 약사가 권해주는 걸 사듯이 이쪽은 좀 그 전문가가 권해주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인터넷을 통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터넷에서만 파는 제품이 있고 동물 병원에서만 파는 제품이 나눠져 있을 정도로 이 유통이 좀 구분이 돼 있어서요. 다만 더 하이엔드 시장은 이제 병원 쪽에서 그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판매를 도와주는 그런 쪽 시장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선 전략적으로 전문점 채널에서 일단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한 2, 3년 정도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넓어졌을 때 그때 점진적으로 온라인으로 네.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질문을 드렸고요. 대표님 잠깐 나가 계시면 심사위원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취지의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또 저희 제품을 마음껏 소개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 긴장감도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조언도 들었기 때문에 실제 영업 현장은 이보다 더 하면 더 할지 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곧 뛰어나가야 될 입장에서 미래에 굉장히 좋은 경험, 검증을 받는 경험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투자 유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자 오빠. 보통 저는 애완견과 아빠라고 했는데 오빠. 그러니까 보통 그 애완견과 주인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많이 정의하던데 이분은 오빠와 여동생 관계로 정의를 하셨네요. 웅자 오빠.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노견인데 굉장히 정성껏 돌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살면서 때부터 편안하게? 꼬박꼬박 타봤는데 네. 재밌어요. 18년 그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봤을 때 기존 출연자들에 비해서 한 가지 좀 좋았던 점이 그러니까 저희가 코멘트를 하면 굉장히 그거를 이제 인코퍼레이트 하려는 약간 오픈니스가 돋보여서 인코퍼레이트. 좀 반영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반영하려는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적극성을 띠시는 면이 좀 좋아 이 교수님 보였습니다. 늘 긍정적이시고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경험치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 2번 실패한 그 노하우가 3번째 사업에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좋았습니다. 금사무총장님은 조금 부정적인 질문을 하시던데. 아니요, 뭐 부정적인 아니고. 이게 근데 그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그게 이제 좀 우려사항이죠. 이 제품은 여러 가지를 내놓는데 전체 매출이 1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고객하고 그래서 시장 그게 정의가 조금 다시 잘 이 정리. 발굴 전략이 대단히 필요한 게 아닌가. 예. 박 교수님. 저는 CEO가 체험, 경험, 그리고 애정이라는 인텐지블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품도 괜찮지만 저는 CEO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건데 그럼 모시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죠. 네, 쿤아이엔티의 강준배 대표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웅자가 지금은 세상에 없죠? 네, 작년 가을에 잘 예. 갔습니다. 잘. 예, 네. 편안하게. 네. 자, 뭐 대표님 나가신 동안에 조금 의견을 조율을 해봤는데, 자, 크라우드 펀딩 선정 통과냐, 보류냐, 탈락이냐 세 개의 팻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네 분들 마음을 정하시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또 다른 거 들지 마시고. 예, 하나, 둘, 셋. 미리 드셨네요. 통과 하나 나왔습니다. 예, 통과 하나 나왔고요. 세 분 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전원일치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통과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대표님의 경력이라든가 어떤 애완견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좀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제품을 분명히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정말 저희 웅자를 생각하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웅자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애완견 용품에 대한 어떤 열정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면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습니다.